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하나를 알아내게 될 때마다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지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우주에는 태양과 유사한 별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그런 별들이 4천억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은하 또한 2천억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태양과 유사한 별이 수없이 많고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 또한 무수히 많다면 이 우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다중우주의 존재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팽창 이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다중우주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끈 이론에서도 모든 기본 입자를 진동하는 작은 끈으로 설명하며 각 끈의 다양한 진동 상태가 서로 다른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중첩 원리를 통해 물질이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여 서로 다른 초기 상태를 가진 다중우주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나이와 태어난 환경이 다르듯 다양한 초기 조건과 물리적 상수를 가진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리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를 유지하는 기본 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힘이 사라진 우주 공간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보다 중력이 매우 강한 우주가 있다면 그 우주에서는 별과 행성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 것이며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이 매우 늦게 흐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가 블랙홀로 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중력이 매우 약한 우주가 있다면 중력 팽창이 발생하여 빅립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빅립은 물질 간의 결합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우주 전체가 찢어지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사라지는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또 우리 우주에서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만 다중우주에서는 시간이 더 빠르거나 느리게 흐를 수도 있고 심지어 시간이 역류하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마치 영상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역류하는 우주라면 사건들이 역순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4차원이 존재하는 우주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4차원은 하나의 차원이 더해진 것이므로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중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수의 다양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우주 중에는 우리의 우주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에서 매직월드와 머글월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는 별개로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상황이나 결과가 발생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아침에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밥을 먹었다면 빵을 먹은 우리가 다른 우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평행우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다중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 평행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평행우주의 존재 가능성은 여러 가지 과학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첫째,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는 가설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각의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존재하는 평행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차원 가설입니다. 우리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공간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우주가 4차원 공간이라면 추가된 차원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즉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평행우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양자중력 가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아주 큰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합치려는 시도입니다.
이 가설에는 대표적으로 끈 이론이 있는데, 끈 이론에서는 모든 물질이 점이 아닌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끈이 잘 작동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추가적인 공간에 우리와는 다른 세계인 평행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자역학입니다. 평행우주와 관련된 흥미있는 가설들이 많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중첩은 평행우주 존재의 가장 큰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광자 등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빛, 소리, 열과 같은 에너지 형태도 포함이 됩니다. 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와는 다른 법칙들이 작용합니다. 그러한 법칙 중에 양자중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가 한 번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중설리 실험을 포함한 몇 가지의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중첩 원리는 평행우주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슈퍼포지션 원리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는 물질은 불확정성 원리를 따라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슈퍼포지션 원리 기준으로 이 사람은 동시에 계단의 맨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 기준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히 몇 번째 계단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측입니다. 관측은 사람의 슈퍼포지션 상태를 붕괴시켜 한 가지 상태로 만듭니다. 즉, 관측 이전에는 이 사람이 모든 계단에 존재할 가능성의 상태였지만 관측 이후에는 이 사람은 특정한 한 계단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물질의 원래 속성은 슈퍼포지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측은 슈퍼포지션 상태를 붕괴시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관측하기 이전의 양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관측 이전의 양자 상태에 대한 해석으로 확률론적 해석과 실제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확률론적 해석은 이를테면 게임에서 아직 로딩되지 않은 상태의 화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즉 확률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게임을 하는 사람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결과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직 관측되지 않은 양자 상태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은 이와 유사합니다. 실제론적 해석은 아직 현실에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입자의 형태로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3차원 우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차원이나 평행우주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가능성이 각각의 평행우주에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양자중첩 원리는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으로 평행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나 입자와 같은 작은 크기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물리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 우주가 어쩌면 더 큰 세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작은 양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양자역학의 주요한 원리들은 우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평행우주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과학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단계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평행우주는 단순히 우주가 여러 개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서로 다른 우주 간에 어떤 형태의 연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형태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의 대체현실 같은 것입니다. 대체현실이란 일종의 가상현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짜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행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대체 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선택을 했더라면 실현되었을지도 모를 세계들이 평행우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와 무관하게 결정된 대체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똑같은 내가 살고 있는 평행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주에서는 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패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사망한 유명인물이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이 평행우주에서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우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인 E는 mc제곱이 E는 mc 세제곱이거나 혹은 E는 mc4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행우주의 대체 현실은 나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와 평행우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며 평행선처럼 영원히 엇갈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여러 개의 양자 상태가 서로 강하게 마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상태적 연결이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양자 얽힘 현상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관찰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평행우주의 존재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어쩌면 슈퍼포지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평행우주는 멀리 있는 우주가 아니라 바로 이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평행우주에 존재하고 있을 또 다른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선한 업을 쌓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하나를 알아내게 될 때마다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